안녕하십니까. 한국태극금거래소 대표 강혁주입니다. 박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오늘 제 선물은 금을 갖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태극금거래소 대표 강혁주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태극금거래소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에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올해 85년생 42살 이제 6살 쌍둥이 애기 아빠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사업을 했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까지 전체적인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앞으로 금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성 등등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제 8시 35분인데 일단 진행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때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원양어선 사조선단, 사조참치, 동원참치 들어보셨죠? 저는 사조선단에서 실제로 남태평양 참치잡이 배를 탄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배를 타고 그때 모은 돈으로 순대국밥집을 시작하고 그 순대국밥집으로 프랜차이즈, 지금은 직가맹점 2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으로 재테크까지 도전하면서 금거래소로 사업 확장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태극금거래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태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비전을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저는 인생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었었어요. 20대 때 재수하고 삼수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허비를 했었습니다. 5년, 6년, 7년가량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열심을 내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 인생에 대한 길잡이를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그 결정을 저는 해양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다 보니 원양어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원양어선을 1년 반 정도 탔는데요. 처음에는 원양어선을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가서 바다 생활하고 물고기 잡고 오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가서 보니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곳이었더라고요. 배를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참치를 잡아야 되고 참치를 깃는 이 그물의 사이즈를 바다 안에 펼치면요, 63빌딩이 한 70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가 됐었습니다. 넓이도 깊이도. 그만한 그물을 컨트롤하려면 크레인을 이용을 해야 됐는데요. 그만한 와이어를 사용해야 됐었고 체인을 사용해야 됐었는데 그 체인이, 그 와이어가 터지는 사고들도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은 바다에서 1년 동안 지내다 보니 이렇게 몸이 좋았었어요. 이렇게 이 뒤가 그물인데요. 이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이 코르크가 그물 위의 부분을 지탱해주고 그물이 밑으로 들어가서 밑에 부분을 쪼아서 바구니 형태로 만들어서 참치를 잡곤 했었는데요. 이 그물을 펼치는 데만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물을 다시 한번 끌어 올리는 데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루에 그렇게 2번에서 3번 내지 고기를 잡다 보니, 그리고 배에서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과 같이 배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렇게 사조선단의 원양 어선을 탔었고요.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 순대국밥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순대국밥집이 처음에는 참 어려웠었어요. 그때는 사업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식당 서빙도 한번 해본 적 없던 그냥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저의 인생 명언인데요. 땅 밟고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저만의 삶의 각오로 배에서 내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순대국밥집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배 생활도 했는데 뭐 순대국밥집쯤이야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2014년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월 매출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이면 지금도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때 그 당시에 강남에 위치한 30평 매장이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800만 원, 880만 원. 지금은 이제 990만 원이 돼서 관리비, 부가세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데요. 3천만 원 매출에 800만 원 돈이면 마이너스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2억 3천만 원이라는 권리금을 주고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게 권리금이 비싼지 싼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2억을 넘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그렇게가 아니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업비다라는 생각으로 지불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5년간 순댓국밥집 하나를 5년간 제가 먹고 자고 하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5년간 운영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쌓고요. 저만의 공식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 프랜차이즈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5년 만에 프랜차이즈화를 하면서 직영 2호점, 직영 3호점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1년도 제가 이제 순댓국밥집을 시작한 지 7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순댓국 2014년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유튜브나 요식업에 대한 정보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장님들에게 물어보러 다니기도 했었고 많은 사장님들과 좀 교류를 하고 싶은 생각에 옆집에 가서 노크도 해보고 사장님들을 찾아보곤 했었는데 다들 거의 문전박대하다시피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멘토가 돼서 한마디만 해주면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돈 낭비하지 않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초보 시절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를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찾아다녔고 공부했고 했는데 결국엔 못 찾아서 스스로 만들어낸 공식들, 만들어낸 나만의 노하우로 2021년도에 유튜브 채널 강남역 클래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저기는 지금도 살아있는 채널이고요. 지금은 1.2만 명, 12,000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고 대부분 요식업, 자영업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모임입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한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할 때는 2달에 1개수씩 운영을 해서 18기까지 하고 현재는 쉬고 있는 상태인데요. 12기, 13기 가장 많이 모였었을 때는 2달에 120명의 사장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공간에서 저의 노하우 그리고 또 다른 사장님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저의 어떤 노하우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 받지 못했던 멘토링을 제가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 문화에서 컸었습니다. 지금도 크리스찬이고요. 크리스찬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 돈을 벌면 항상 11조라는 것에 대한 트레이닝을 했었고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에 2022년도에 적십자 대의원이 됐고요. 지금도 적십자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2년도까지 지냈고요. 2024년도에 좀 특별한 이력, 홍대 피부과 운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 조금 다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원리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아주 작은 깨달음을 전 조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페이닥터 원장님을 모시고 쉽게 말해서 상우장병원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페이닥터 원장님을 모시고 피부과 운영을 1년간 하고 페이닥터 원장님을 대표 원장님으로 만들어 드리고 저는 매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2025년도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한국태극금거래소라는 이름으로 금거래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사업화했냐면요. 제가 10년 넘게 순대국밥집을 운영을 하고 프랜차이즈 대표를 했는데 막상 이제 와서 보니 저의 자산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재투자, 또 재투자 하면서 2호점, 3호점, 직영점을 나가면서 많은 돈들을 재투자했지만 현재 내가 어떤 큰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통장에 나의 자본금 혹은 나의 비상금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내가 작게나마 10년 전부터 조금씩이라도 재테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2025년도에 금거래소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직영 4, 5점을 나가려고 현금 4억을 모아놨었습니다. 이 돈으로 4, 5점을 나갈까? 아니면 금거래소라는 정보를 듣게 되고 저희 아내의 사촌 누님이 종로에서 30년 동안 금은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누님께 여쭤봤죠. 4억이라는 현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설명을 듣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종로에 가서 귀금속 한 코너를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실행으로 옮겼고요. 그 1년 동안 저는 검증하기 위해서 1년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요. 제가 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요식업은 여기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식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금거래소에 대한 작년에 들었을 때 그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거래소는요, 정보의 비대칭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이 밖으로 나가질 않더라고요. 다들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고 다들 이 정보를 밖으로 내길 꺼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식업에서 강남역 클래스를 운영을 하면서 오지랖퍼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야, 너나 잘하면 되지. 왜 그런 정보들을 남한테 주냐. 근데 제가 월 매출을 3천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월 매출 1억을 만들어내고 매장 하나에서입니다. 매장 하나에서 월 매출 2억 3천만 원까지 내보면서요. 제가 알게 된 노하우들을 또 다른 사장님들한테 전달하고 또 그 사장님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함께 하다 보니까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순댓국이라서 이 매출이 나오나? 강남이라서 이 매출이 나오나? 나였기 때문에 이 매출이 나오나? 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운영하고 트레이닝을 시켜봤는데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순댓국 메뉴가 아니라 하더라도 월 매출 1억을 달성할 수 있는 요식업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게 지금은 요식업 함께하고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 월 매출 1억 이상 하고 계시는 분들이 30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굳이 세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1억이 되지는 않았었고요. 저처럼 3천만 원, 5천, 1억, 1억 5천, 2억, 2억 3천 순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 매출이었었던 경험에 그런 경험들을 이 금으로 넘어와서 내가 알게 된 정보들을 우리 원우님들과 함께 한다면 제가 작년에 시작할 때 800돈 정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돈을 끌어모아서 800돈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계산해 보면 1년 만에 1200돈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기회가 되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월 매출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기초부터 합니다. 설거지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었어요. 매장에서. 24시간 매장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월 매출 3천부터 시작을 해서 월 매출 2억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시스템화, 사람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지금의 평안도 식당은요, 주방장이 필요 없는 주방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댓국이 메인이고요. 뼈해장국, 육개장, 설렁탕 등등 뚝배기 요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순댓국과 몇 가지 요리를 빼고서는 원팩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유지하고 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업종을 바꿔도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저만의 결론이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중간에 피부과도 운영을 해보고, 지금은 금거래소로 피보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들어내는, 제가 여태까지 공식화했던 것들이 다 지금의 금거래소의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 사업은 그 원리만 알면 어떤 사업이건 다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신뢰, 실행력, 현장 감각, 마케팅,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사장이, 대표가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맡기기 전에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정확하게 오더를 줄 수 있고,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더 큰 퍼포먼스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거래소, 제가 1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만의 금거래소의 노하우를 한 가지 먼저 풀어보자면, 금은방, 저는 24시 금은방을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밤에도 해보고 있어요. 지금도 좀 전에 네이버 예약으로 9시 반에 예약이 들어왔어요. 금 파실 분 해가지고 지금은 아내에게 맡겨놨는데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저는 계속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밤에 운영을 해보면요,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요. 낮 시간 움직일 수 없는 회사원분들, 그런 분들이 저녁 시간에 밖에 이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새벽 2시에도 새벽 4시에도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순대국밥집에서도 24시간 운영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매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2시, 3시에 예약이 잡혀서 오는 건들은 전 너무 행복하게 받고 있어요. 그 시간에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나가서 금거래를 한다. 사시는 분이건 파시는 분이건 거의 대부분 파시는 분들이 새벽 시간을 주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저희들은 이제 매입 시세라고 합니다. 금을 파실 때 오늘 시세가 지금 84만 원 정도 형성돼 있거든요. 새벽 2시에는요. 제가 부르는 게 시세예요. 내가 오늘은 84만 원 종가를 보고 저만의 시세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순금 한돈 시세는요 80만 원 정도 됩니다. 거래하실까요? 하시면 서로 오케이만 하면 금 시세는요 고객과 점주가 오케이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든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순댓국을 지금 강남점에서 13,000원에 팔고 있어요. 이제는 서민 음식 같지 않은 가격대인데요. 그래도 손님들은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케이 하시고 지불을 하시고 가십니다.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세가 84만 원, 83만 원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고객과 내가 또 다른 거래, 장외 거래라고 해볼까요? 장외 거래는 내가 시세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결정해서 고객과 소통해서 오케이 하면 그게 시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마진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밤에도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 금인가? 제가 작년에 들었던 이 정보들, 저는 순댓국 지금 팔면서요,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제가 풀 오토, 제가 가지 않아도, 제가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제가 서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지금 1억 한 6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8에서 10% 정도 마진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않아도 한 달에 그래도 1,000만 원 넘게 순이익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만족해하면서 하고 있는데, 금은 아니더라고요. 금은 그냥 아무것도 별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손님이 오셔서 금을 파신다라고 오셔서 앉아서 24K, 18K, 14K 제가 감정을 하겠죠. 감정을 하고 그람수 혹은 돈수를 재고 곱하기 오늘 시세 하고서 현금 내드리면 끝입니다. 아무리 큰 뭐 금괴를 몇 개를 가지고 와도요, 보통 20분, 아무리 길어도 30분 안에 거래는 종료가 됩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일매출 보통 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루에 그렇게 6명에서 8명 정도 직원을 꾸리고 24시간으로 운영을 했을 때 하루 순이익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오기 직전에 매입을 하나 받고 왔어요. 손님한테 금 팔러 오신 분에게 제가 급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금거래소는요, 매출이 중요하지 않아요. 매출은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 중에 한 7, 8개월을 누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사촌 누님과 함께 했고, 그 이후로 저는 독립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저 혼자 저희 와이프와 함께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한국 태극금거래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왠지 여기는 신뢰도가 왠지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식업 할 때 브랜딩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금거래소에 대입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금거래소, 오늘 내가 살 때 시세예요. 26년 4월 8일이거든요. 오늘 제가 오기 직전에 스샷 해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내가 살 때 100만 4천 원이에요. 한 돈에 100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팔 때 83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태극금거래소 시세표인데요. 저희 고객들한테 띄워주는 시세표예요. 내가 살 때가 85만 5천 원, 내가 팔 때가 84만 원. 한 15,00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죠. 근데 한국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7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한국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살 때 VAT 포함이에요. 부가세 포함이고, 부가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금, 또 다른 여비들을 넣고 이 시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저희 지금 한국태극금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살 때 시세와 팔 때 시세는요, 그냥 도매가예요. 도매가. 금값만입니다. 부가세도 안 들어가고요. 85만 5천 원. 내가 한돈 골드바를 산다 그러면요, 1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 저희는 85만 원, 85만 5천 원. 한 돈 살 때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10돈 사면은 15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간이 된다면 앞으로도 조금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금에 대해서, 금은요, 지금 제가 작년에 40만 원 후반, 50만 원 초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돈당 80만 원, 85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2배가 됐죠. 근데 이렇게까지 상승장이었던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한정적이고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금값은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봅니다. 금은요,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자재를 사면 삶과 동시에 재고가 돼버립니다. 이 음식을, 이 식자재를 팔지 못하면 바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금거래소는요, 이 업을 시작하면 재고를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장사를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손님이 없었어. 오늘 허탕 쳤네? 괜찮습니다. 내일 되면 금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식업에서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30평 매장에서 월 매출 2억, 2억 3천까지 내보니까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금거래소에 마케팅을 대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 작은 돈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금거래소들이 마케팅을 안 해요. 너무
너무 좋은 마케팅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내가 요식업에서 했던 이 트레이닝 된 것들을 브랜딩과 마케팅, 이 금거래소에 대입하면 상위 노출은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희 도매 사무실이 종로 3가역 근처 건물의 4층에 돼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 4층인데도 불구하고 1층에 귀금속 1평, 2평 상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보다 손님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도 4팀, 5팀 정도 받고 왔는데요. 5팀 받고서 정산을 해보니까 한 250, 300만 원 정도 마진. 그냥 저희 와이프랑 저랑 그냥 순서대로 받아요. 너 한 번 해, 나 한 번 할게. 경험치를 쌓아야 되니까. 하면서 만들어낸 마진이 250만 원, 또 좀 이따가 9시 반에 받으면 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사업인 것 같아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금투자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요식업에서 알게 된 것들을 금거래소를 하면서 대입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전 요식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요식업, 순댓국을 해서 그런지 강남에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식업 어떻게 해야 망하죠?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요식업은 내 실력만큼 내가 내 능력치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 거기에서 만들어진 노하우들을 금거래소에 쏟아 보니까요. 이 요식업 할 때의 그 멘트는 약간 자만이 조금 섞여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금거래소에서의 이야기는요. 절대로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망하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으로 금거래소를 시작하면요. 남은 올해 장사를 매월 하나도 못해도 임대료 낼 돈, 한 10평에서 15평 임대료 낼 돈 100만 원씩만 있으면 내년 되면 금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사를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평균적으로 저희 이제, 한국태극 금거래소라는 이름으로 나가 있는 가맹점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을 대주고 있는 가맹점이 있어요. 거기가 주 5일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1시에 오픈해서 6시에 마감을 합니다. 주말에는 쉬시고 싶으시대요. 그리고서 그 사장님이 한 달에 가져가시는 순수익이 약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소하게 어렵지 않게 가끔 골프가 잡히면 문 닫으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벌 수 있는 사업이 금거래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해드릴 거고, 브랜딩 이런 것들도 다 해드릴 거고, 향후 저는 태극 그룹이라는 법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종로에 금 공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매입한 금을 골드바로 만드는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이게 사업자 지점이 되겠죠. 제조업에 대한 지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에 대한 지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2030년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무역, 금에 대한 수출입까지 하는 태극 그룹으로 성장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금이 정말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당장 금거래소를 하셔라. 당장 이렇게 저처럼 성공적인 피보팅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금이라는 어떤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100%라고 치면은 한 10% 정도는 꼭 가져가셔야 될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1년간 운영하면서 알게 되는 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 이번 기수 안에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준비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태극금거래소의 대표 강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